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초등학생 때부터 한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런데 최근 50대 교회 집사로부터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니 나는 을 보면서 중이다. 너의 를 만져서 라면 너 보렴. 이런 문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뻘인 교회 집사가 여성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란 메시지들을 보낸 건데요. 교회 집사의 감춰졌던 두 얼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반 가족인 어머니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20대 딸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딱 열어봤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현재 딸과 함께 충남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제보자의 딸은 25살인데요. 지적장애 3급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딸이 지도하에 이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딸이 다니는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알려온 건데 깜짝 놀라서 이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요. SNS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누군가 딸에게 아주 수위가 높은 음란 문자들을 수십 통씩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요. 제보자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음란 문자 보낸 남자 누구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회 집사였습니다. 자,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그 교회 50대 집사였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입담 좋고 사람 좋기로 아주 그냥 소문이 좋았던 사람이래요.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비밀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갔다 오면 지워지는 거죠. 너는 나한테 흥분을 시켜줘. 나는 보면서 중이야. 나는 너무 많이 굶었어.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하면 그 왜 삐삐 하는 이 비품이 나간 지는 짐작이 되시죠? 워낙 난잡하고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저러고 있었어요. 네? 아니, 저는 굉장히 불쾌한 게 이 50대 집사라는 사람 당연히 결혼했고 아내도 있고 딸 아들도 있고요. 제일 제가 싫은 부분이 뭐냐면 이 피해를 입은 이 여성이 10대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10년째 다녔으면 아이가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A일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어린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보낸지 몇 개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먼저 가장 그나마 골라서 좀 전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좀 낮춰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음란행위 중이다. 네가 날 흥분시켰다. 또 자기가 어떤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너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너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전하면서 저도 기분이 나쁘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박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최대한 수위가 그나마 덜한 거 지금 전해드린 건데 이자가 말이죠. 야, 우리 둘만의 약속 비밀이야 하면서 자기도 보내놓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야 그거 지워. 중간중간 나가라고. 나갔다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계속 증거 삭제를 지시를 했던 겁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이니까 너 나갔다 돌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자 메시지만 봤는데 저런 어떤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보면 성관계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발전기 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해요. 좀 불쾌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확실히 거부 의사를 거부한 거죠. 그 사람들이 불쾌하다 하니까 싫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게 불쾌하단 말 상당히 편치 않다라고 또 반박하는 내용까지 모든 게 지금 문자 메시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분의 딸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자, 이 50대 아버지뻘 교회 집사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일단 애초에 이 둘이요, 그 SNS에서 뭐 알 수도 있는 친구 이런 게 뜨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가 딸에게 뭐 차나 한잔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냥 흔쾌히 응했고요. 첫 만남에선 실제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저렇게 일방적인 음란 문자가 쏟아진 겁니다. 이 제보자가 설명하기를 딸이 지적장애 3급이라서 정도가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만 나눠보면 장애가 있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는 정도고 다 떠나서 일단 저 집사랑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 만큼 제보자의 생각에는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SNS로 접근을 한 거고 그 첫 만남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제보자의 표현입니다만 뭐 간을 본 거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쏟아낸 게 아니냐 하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50대 집사, 그 해당 교회에서 말이죠. 아동부 교사까지 한답니다. 아이들을 이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제보자분께서는 혹시나 또 있지 않을까, 피해자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나친 어떤 걱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 50대 집사는 그 아동부 교사까지 하고 또 이 직업이 학생들 과외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권사를 했고 과거 이제 교회에서 딸을 교습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아이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범죄자들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몇 년 동안 뭐 제한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 보도가 되고 하면 관련되는 그 교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신속하게 아동들과의 어떤 접촉 기회를 빨리 차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누구보다 그 20대 제보자분의 따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죠. 제보자분의 얘기,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정말 처음에 이상한 내용이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지도 않니? 했더니 엄마가 너무 놀랄까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편이지. 했더니 근데 지금은 했더니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문자가 계속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저 교회 집사라는 50대 남성 바로 지근거리에서 산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찰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필 지금 또 이 피해자의 어머니분이 사정이 있어서 남편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건 반장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까 딸 얘기를 들으셨지만 딸이 자기도 수업 받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 막 수치스럽고 미치겠다라는 얘기를 따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문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싫다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피해 예. 여성이. 그래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경찰에 진술을 하겠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고소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증거도 확실하고 네. 뭐 범행 입증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보자님이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동부 교사를 맡고 있으니까. 자, 이 교회 목사님한테 알려서 이걸 진짜 이 집사 이 타이틀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적을 파버리고 싶다고 그럼 하시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자, 일단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게 될 여지도 있거든요. 우리 법은요,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하더라도 또 전파 가능성으로 봅니다. 예컨대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 전파가 된다고 보면 판례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 자체가 경찰에 지금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란물 뭐 그런 범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목사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사실은 이 교회 집사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서 자, 이런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당신 입장은 뭐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제보자님 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 전에 그 교회 집사의 아내에게 사건 반장 좀 보시라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집사의 아내분 지금 이 장면, 이 시간 지금 같이 하고 계실 텐데 남편이란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마음을 잘 좀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